네, 안녕하세요. 김영록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6월 5일이 되겠습니다. 6월 5일, 중일방 이제 전날인데, 오늘은 그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묻혀있다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 어, 그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1974년 6월 5일 오늘, 그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그 책이 출간이 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것이 이제 그 이영희 교수가 쓴 거죠. 뭐 베트남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문제를 그 다뤘던 그런 책들인데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뭐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정말 겨드랑이에 이 책을 끼고 다녀야지 상당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끼고 다니면 저 사람 그래도 뭔가 독서도 많이 하고 정말 뭔가 그 학구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했었는데 어, 저는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다 읽지를 않았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읽다가 말았는데 예. 그 전환시대 논리라는 것 자체가 좀 제목 자체가 그냥 멋있어 보이잖아요. 전환시대 논리 뭔가 시대가 이제 막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논리를 갖고 그 시대를 바라다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구적이고 그다음에 지적인 그런 느낌을 줬던 그런 그 책 제목이었던 것은 그런 것이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비록 읽다가 그만두긴 했지만은 어 전환시대 논리가 어떤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어떤 그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뭐 제가 읽은 책의 읽은 내용을 갖다 독후감 형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반에 그 소개된 그런 내용을 갖고서 한번 그 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쎄 제목은 멋있어 보였었는지 몰라도 이게 그때 당시에 뭔가 그 운동권에 있었던 그런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교과서가 됐던 그런 책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저도 한때 그때 당시에 이제 운동권에 속해 있어 갖고 여러 선배들을 이렇게 보면서 활동을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철두철미하게 몰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하다가 그만둬 버린 그런 기분을 갖고 젊은 시절을 보내왔는데 하여튼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책이 가는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갖고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환시대 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환시대 논리 출간일을 맞이해 갖고 이 전환시대 논리가 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전환시대 논리. 저는 읽다가 마른 것 같아요. 중간쯤 읽다가. 음, 그리고서는 이제 한동안 잊고 살아왔는데, 요즘 보면은 이 좌파가 지배하는 세상이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 전환시대의 논리가 갖는 그 의미가, 뭐 의미라기보다는 이 영향이 엄청 컸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실제로 뭐 그랬죠. 어,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전환시대 논리라는 책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 소개를 먼저 해볼까요? 전환시대 논리라는 책을. 자, 전환시대 논리는 리 영희가 1970년대 초에 월간지와 개간지에 기고한 글을 모아 엮은 것으로 그 시대의 시대상을 해설한 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70년대 초에 뭐 여기저기에 이제 기고한 글을 모아서 엮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1974년 6월 5일 날 이제 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74학번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책이 나온 건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은 이 책을 다 꽂고 다녔어요. 겨드랑이에다가 탁 아니면 딱 들고 다닌다든가. 그래서 인제 이 책을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싶어 갖고 좀 보다가 글쎄 내가 돈을 내고 샀어야 그걸 끝까지 봤을 것 같은데 남의 책을 이렇게 좀 갖다 보다 보니까 어 중간쯤 읽다 보니까 별로 가슴이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중간에 읽다가 간둬 버렸는데 음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인제 군에 가고 제대하고 뭐 취업하고 뭐 하면서 참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 '이 책이 정말 그때 당시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갑자기 오늘 이게 출간된 날이라는 어 내용을 보고서 전환시대 논리 그 책에 대해서 뭐 비록 제가 끝까지 읽고서 서평을 할 수는 없지만은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서평을 갖다 좀 이렇게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 책을 다시 사서 읽어본다는 것도 그렇고, 예. 예, 어찌 됐든 그 시대의 시대상을 이제 해설한 책이다라고 소개가 돼 있네요. 저자가 리 영이죠. 아주 그때 당시에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한양대 교수였죠. 리영이. 리 이름에 리씨, 류씨 뭐 이런 이게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음, 정말 이상해요. 왜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는지. 음,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죠. 노동신문은 노동신문이라고 하고 노동당이라고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리씨, 류씨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뿌리가 그쪽에 있든지 아니면은 뭐 그쪽을 흠모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쓰든지 뭐 그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이 사람의 이분의 이름은 리영이에요. 한자로는 화면에 보이듯이 저렇게 이제 쓰네요. 1929년 12월 2일 태어나서 2010년 12월 5일 날 네, 유명을 달리했네요. 언론인이었고 그다음에 교수였고 사회운동가였다. 글쎄 사회운동가? 뭐 같은 뭐 그런 일을 한 모양입니다. 평북 운산 북진면 출생이고요. 그다음에 국립해양대학교를 나오고 음, 지금 한국해양대학교입니다. 경북 안동 공립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 중에 6.25가 발발을 해서 통역장교로 입대를 해서 소령으로 소위로 임관한 거죠. 통역장교는 뭐 소위로 임관했겠죠. 뭐 그래서 소령으로 예평을 이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957년에 외신 기자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71년까지 이제 상당한 지위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60년에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연수를 하고 수료를 했다. 그래서 이제 1972년에 외신 기자로 활동을 마친 다음에 어, 그 한양대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된 거죠. 한양대학교 물리대학 교수 겸 중국문제연구소 연구 교수로 재직을 했다라고 됩니다. 아마 70년대 초부터 월간지, 개간지에 기고한 글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 관련된 글들이 많이 이제 있었던 걸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1972년이면 유신이 이제 선포됐던 때죠. 그리고 그때는 뭐 반공을 국시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글들이 환영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976년에 그래서 해직을 당하고 그다음에 1980년 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시해를 당한 이후에 다시 이제 복직이 됐는데 그해 여름에 또 해직이 됐네요. 그리고 84년에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해직 복직 해직 복직 이렇게 좀 복잡하네요. 그다음에 구속도 5차례가 이제 됐었다라는 얘기죠. 정말 참 참 이념이라는 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거 보면은 1995년 한양대학교 교수 쪽에서 정년 퇴임을 했고 2010년 12월 5일 날 이제 사망을 했네요. 자, 전환시대의 논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 이제 주로 어떤 거냐. 이제 그걸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것을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리영이는 베트남 전쟁을 공산주의에 맞선 성전이라고 요즘 무슬림들이 얘기하는 지하드 같은 거죠. 성전이라는 당시 정부와 언론의 주장을 반박. 아, 이를 식민지 영합에서 벗어나려는 민족 해방 전쟁을 이제 재해석을 했다라고 돼 있네요. 공산주의에 맞선 성전. 사실 이제 그렇게 봤죠 정부에서는. 이제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고 사실 미국도 그렇게 처음에는 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음, 이게 월남이 공산화는 됐지만은 이제 월맹이죠. 이제 월남의 지금 현재 북쪽 쭉 월맹이 공산주의 공산화는 됐었지만은 그때 호지명이 이게 공산화보다는 뭔가 민족적인 그런 개념이 더 투철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현재 사회주의 국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꼭 공산주의에 이게 흠뻑 빠져갖고서 그런 전쟁을 벌이고 투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민지영합에서 벗어나려는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나 음, 뭐, 기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글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펜타곤 페이퍼, 미국 국방부의 극비 문서를 분석해 미국이 전쟁 개입이 거짓과 기만에 기반했음을 폭로하며 한국의 파병 결정도 비판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불편했던 그런 언론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도 그렇게 이제 묘사를 했지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묘사를 이제 한 거죠. 자, 모택동과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다루며 당시 한국에서 중공으로만 치부되던 그러니까 중공이 그때는 중국 공산당에서 중공이라고 불렀죠. 예.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중국은 지금 대만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중공으로만 치부되던 중화인민공화국을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죠. 대화와 이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게 이제 그, 그때 당시
이게 지금 현재 이름이죠, 현재.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그러니까 중공이라고 부르던 중국을 대화와 이해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대혁명이 이제 뭐 한참 큰 파도의 물결같이 이제 이렇게 출렁이던 때였으니까 문화대혁명을 물질주의에서 인간의 본성으로의 전환으로 미화한 부분은 이후 오판으로 인정되었지만 이는 반공주의에 갇힌 한국 사회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 주장은 뭐 나중 얘기겠죠. 그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을 쓸 때는 그렇게 보진 않았고, 제가 뭐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리영희 교수가 문화대혁명을 상당히 이제 뭐라고 할까, 극찬했다고 할까, 예찬했다라고 할까. 굉장히 그걸 긍정적으로 이제 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오판으로 인정됐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예. 뭐 나중에 이제, 진짜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본인도 알았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 밑에 말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이는 반공주의에 갇힌 한국 사회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였다. 어쨌든 본인 주장이니까 뭐 그렇게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16일 날이 이제 우리 5.16 요즘 쿠데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법률적으로 뭐 쿠데타죠. 쿠데타인데 그러나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긍정적인 그런 물론 뭐 이제 반대급부도 있지만 그런 결과를 이제 산업화의 성공이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군사혁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든 5월 16일이 이제 그 군사혁명이 있었던 날이고 또 중국도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날이 5월 16일이에요. 제가 썸네일에 혁명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써놨지만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 그래서 혁명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이제 썼는데 하여튼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이걸 한번 좀 클릭해서 한번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미 관계와 일본의 재등장. 사실 일본이 이제 재무장을 하고 뭐 그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했죠, 사실은. 근데 이제 한미 관계와 일본의 재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그 식민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불편했던 거겠죠. 자,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이 단순한 반공 기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일본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뭐 실질적으로도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 뭐 한반도가 완전히 공산화가 됐다라면은 어, 그야말로 일본이 이제 바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런 그 의견을 피력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의 재무장과 경제적 부흥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을 했다. 그런 일면이 뭐 없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뭐 저런 미국의 어떤 그 견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율성을 잃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영기 우선 본 거죠. 그 문제의식을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참 불편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공주의를 또 이제 비판했다. 우리가 이제 반공은 국시로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맹목적 반공주의가 한국 사회의 사고를 억압하고 진실을 가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제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반공을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범위를 이렇게 이제 통제하고 억압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진실을 못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정치적 신학으로 비유하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뭐 학자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남북 대치된 상황에서 정말 월남이 공산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하고 어, 북한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그 위협이 있었고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저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쉽지는 않았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해직도 되고 뭐 북직도 되고 근데 그걸 반복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글쎄요. 근데 이 문화대혁명을 그렇게 이제 봤었다라는 거. 그야말로 제자가 선생을 때려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을 저렇게 봤다라는 거. 이건 그때 당시에 뭔가 이영희 교수가 착각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판이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고서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공주의에 갇힌 한국사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런 글을 썼다라고. 자, 현실 인식을 한번 볼까요? 객관적 사실과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한 냉전 체제의 허구성을 밝혔다라고 주장을. 그럼 뭐 본인이야
충분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이 국제 정세 속에서 스스로 주체적 입장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이영희 교수는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가가 무슨 옛날 그 5천 년 중국의 속국으로서 그 살아왔듯이 진짜 쉐쉐쉐쉐 하면서 그때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아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도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 그리고 맹목적으로 미국의 진짜 어떤 그 하수인이 돼갖고 그렇게 움직인 것도 아니고, 사실 미국하고 갈등이 많았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나려고 애를 썼던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정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지. 무슨 뭐 미국에 아부를 하고 미국을 사대로 모시고 아니면 뭐 중국의 속국이 되고 이런 생각은 그때는 전혀 안 했던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영희 교수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 영향을 한번 볼까요? 1972년부터 박정희 정권이 유신 헌법으로 집권하던 시기였죠. 예, 맞습니다. 물론 뭐 유신 때문에 뭐 우리도 뭐 나가서 대우를 많이 했지만은 어, 뭐 그런 시기하고 맞물리고 그다음에 어, 정권의 어떤 움직임하고 뭔가 그 학자적 양심하고 부딪히니까 이제 저런 글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오인을 인정했듯이 잘못 본 부분도 있겠죠. 그냥 무턱대고 뭐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문화대혁명에서 엄청난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어찌됐든 1974년 출간 직후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이 읽었어요. 전환시대 뭐. 한 권씩 들고 다녀야 이제 지식인 같이 보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결과로 반공법 위반으로 1977년에 구속이 돼서 2년간 옥살이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복직이 되고 또 구속이 되고 뭐 이제 그걸 이제 반복한 거죠. 중앙정보부 조사에서도 운동권 학생들이 가장 영향을 받은 책이 바로 이 전환시대 논리였다. 네, 정말 뭐 전환시대 논리 엄청 그때 당시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 사회주의를 미화한다라고 비판했죠. 그다음에 뭐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문화대혁명을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니까 뭐 당연히 저런 비판이 나오죠. 그다음에 마르크스의 동조자로 낙인을 찍었. 마르크스의 동조자가 아니고 마르크스주의자 아니었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대학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기는 있죠. 참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분단 국가의 비극의 한 일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참고 자료. 이것은 그 이제 근현대사의 이제 전문가 우리 그 김영삼 기자가 이제 강연한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친정의식화의 은사. 미영희 선생이 지극히 주관적인 한국 현대사. 이제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영희 교수에 대해서. 자, 어찌됐든,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어, 학생들의 어떤 그 이념, 이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끼쳤던 것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반박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이영희 교수는 공산주의 자체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의 편협된 시각을 깨기 위해서 도구로 활용했다. 그렇게 이제 반박을 이제 했는데, 이모티콘이 그럴까 하고 이 물음표를 딱 보이네요. 당시 저도 대학을 다녔어요. 겨드랑이에 전환시대 논리책을 띄고 다니면 엄청난 지식인 같은 느낌이 있었죠.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 자유민주주의의 대척점에서 보면은 일종의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이제 이인호 교수가 쓴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책을 봤는데 이 교수님은 또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때 당시 정치 상황이 너무 경직이 돼갖고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엄청 통제를 했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이제 오히려 너무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뭐 공산당 선언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본론 같은 것을 읽으면은 뭐 금서로 지정이 돼갖고 그 읽으면 잡혀가고 막 이러던 그러다 보니까 논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서 지금 같은 좌우 대립의 부작용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뭐 그러나 역사는 가정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다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험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매료가 돼갖고 숙성된 사람들 성숙이 아니라 숙성입니다. 그야말로 숙성된 생각들에 의해서 조성된 작금의 상황을 본다면 이 책이 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망종이자 환경의 날이죠. 자, 망종. 까끌하게 망자하기 때문에 고리, 그다음에 뭐 이런 벽시 같은 걸 이렇게 뿌리면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그런가 하면 환경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1년 중 망종은 논볼이나 벼, 곡식에 씨를 뿌리게 알맞다는 날로서 24절기의 하나로 소망과 하지 사이에 있으며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이 황도의 75도에 이르는 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게 하지인데 다음 절기가 하지네요. 참 눈 내리고 바람 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여름의 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 빨라요. 참 허망한 세월입니다. 네, 그 환경의 날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방송해드렸던 이 영상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감사합니다.